네, 2023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한 이유, 이제 자꾸 하나씩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가부 김현숙 장관의 뭐라 그럴까? 제 제목은 이겁니다. 얌전한 여성 장관 필요 없다. 집에 가라. 김현숙 장관을 원인용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했던 박순애 전 서울대 교수하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현숙 장관 서울대학교 나오고 숭실대 교수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조용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었습니다. 여성 장관을 임명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이 서울대 교수였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었죠. 박순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의 논란을 무릅쓰고 임명을 했지만은 결국은 역대 부총리급 중에서는 가장 단명,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 겸하니까 가장 단명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2001년에 서울 중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만취 상태죠. 이걸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면허 취소죠. 면허 취소가 0.1% 보는데 0.251%니까 2.5배 이상이 높죠. 그런데 이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선고유예. 이건 제가 참 뭐라고 말할 수 참 불편한데 공무원이나 이 교수, 교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겁을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는 사람들만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주요 기업에서 월급 받고 있는 월급쟁이들도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뭐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되거나 뭐 과실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곤란한 경우에 처하죠. 이런 경우에 공무원 기준으로 벌금 400만 원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는 쉽게 말하면 잘립니다.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무원이나 군인 또 교사 이런 분들은 다 연금을 내고 있죠. 자기가 50%를 내고 국가나 이런 데서 50%를 내주죠. 국가가 지불해주는 50%의 연금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자기가 낸 돈만 받아서 나갑니다. 물론 연금 형태로도 아닙니다. 일시금 형태죠.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갖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는 같은 공직에는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고를 겪게 되면은 굉장히 합의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400만 원 이하 형이 나오면은 이제 그 부서에서 출세하기는 걸렸더라도 연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음주운전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선고유예, 기소는 물론 된 건데 선고를 안 했다. 유죄가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특혜 아니냐라는 시비가 있었어요.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니까 400만 원 이하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지금 같으면 연금 못 받죠. 그래서 이 선고유예는 상당히 지금 기준으로 많이 봐준 거고 그때도 많이 봐준 거다. 이게 시비가 컸어요. 교육부 또한 0.2% 정도 되면은 해임, 정직, 징계를 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뭐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박순애 장관이 2000년과 2001년 이분이 원래 연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연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 등에 낸 논문이 두 편이 맨 앞부분 5글자 빼고는 똑같다. 내용이 똑같다. 제목도 같다.
5문장만 빼면 내용이 같다. 이런 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박 장관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그랬지만 그때 연세대학교 이 사회과학 학술지에도 중복 게재는 안 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거는 위반한 겁니다.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되었고 박순애 장관이 여성으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사퇴했습니다. 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박순애 장관 이야기는 좀 들었어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있는 뭐 교수들을 통해서 얘기 들은 바도 있고 연대에도 들은 바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분은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어붙여서 조교들한테 갑질을 했다. 이건 나쁘게 얘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취재가 약한 탓일 수도 있는데 숭실될 때 어땠다, 뭐 학자로서 어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흠잡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관으로 청문회 할 때도 별로 시끄럽지 않고 박순애 장관은 시끄러웠죠. 됐습니다.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자를 할 때 기자를 선발하는 위치에는 별로 없었는데 저는 봤을 때 기자 깜들을 찾았어요. 근데 동아하고 있을 때 보니까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특히 여성 기자를 이렇게 면접할 때 보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며느리감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감 뽑지 말고 기자감 뽑아주세요. 그랬다. 야 임마 하고 웃고 한 적이 있는데 착한 사람을 고르더라고요. 순한 사람을. 나는 그게 아니고 성깔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드세기만 한 게 아니라 딱딱 살이 분별하고 유능한 사람을 원했는데 착한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은 그거대로 쓰임이 필요하지만은 기자 세계라든지 이 정치 세계라든지 이런 세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전에 프랑스 대사관에 가서 그쪽에 여성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해봤더니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더만요. 프랑스 여성들은 표범 같은 여자, 암사자 같은 여자들이라면 살아남는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는요, 숫사자보다 암사자가 훨씬 맹수입니다. 사냥을 잘하죠. 그리고 암표범도 새끼 때문에 더 많은 사냥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서양 친구들은 보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액티브해요. 몸을 안 사려요. 우리나라 여군, 여경찰들이 얼마나 몸살인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게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장관을 하려면은 일국의 장관을 하려면은 모순덩어리의 위험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자를 하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장관들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잼버리 대회가 열릴 때 한덕수 총리가 무려 43,000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오니까 안전이 중요하죠. 갯벌지대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주무부처 장관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나중에 보강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가서 먹고 자고 하고 하는데 김현숙 장관은 안 갔어. 부안에 가시면 알겠지만 변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변산반도에 있는 거기 무슨 뭐 산림청 관할하는 데인가 거기 숙소에 있었어. 에어컨 나오고. 이유는 이 김현숙 장관을 위하겠다는 SNS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변보호 때문이다. 신변보호 그런 위협이 하나 장관이 굴복해서 현장을 안 간다? 그러면 낮에 가면 안전하고 밤에 가면 위험한가요? 물론 밤이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낮에라고 더 안전한가? 지금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그대로 강행을 하고 마지막 날 거기서 K-팝 콘서트까지 했으면은 좀 사고가 나지 않았겠냐는 그런 분석도 나와요. 워낙 물구덩이 상태였고 이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예상대로 했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거고 거기에 대형 전기시설을 끌고 가서 가설을 하고 무대를 만들고 했으면 그 무게 때문에 이 매립지가 견뎌냈겠느냐, 사고 나지 않았겠느냐, 뭐 객석까지 만들어면 무너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거기서 K-팝을 할 만한 공간이었는지 이런 거 장관들이 가서 체크하고 장관이 가야 실무자가 가지요. 근데 뭐 테러 위협이 있다고 안 가면
그건 테러에 걸린 거지. 테러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게 테러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 대동하고 가서 쫙 살펴보고 더 체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김현숙 장관에 대해서는 너무 얌전해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얌전한, 특히 여성의 미덕 중에 하나가 얌전하다, 그래서 장관이 됐다 그러면 그런 장관 필요 없다,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참 얌전한 여성 기자 뽑아놓고 나오면 움직이지도 않고 뭐 시키면 못해요, 어려워요, 이쁘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미치겠던 거냐. 사건 나면 들어가서 주먹 다짐도 해야 되고 뭐 싸우고 뭐 때에 따라서는 훔치러 가기도 해야 되는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그런 거 못해요. 그 저 옛날 손자병법인가 오자병법에서 미인들도 군사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오장과 손장가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봐 그랬더니 하면서 그 제후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미인 2명의 후궁을 대장으로 여군들을 끌어봐라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가서 전체 차렷 열중시어 차렷 열중시어 하다가 아무도 안 듣고 후궁들이 궁녀들이 헤헤헤 실실실 웃고 있으니까 너 나와 해서 목을 베어버렸잖아요. 그래 차렷 열중시하니까 말을 착착착 듣더라. 그러니까 그 왕이 놀래서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아니 군율이 그런데 군율대로 합니다. 근데 내가 지시를 했는데 내가 임금의 군주의 명을 받아서 군령을 하다라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LH가 지금 순살 아파트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그걸 설계한 회사 또 그게 안전하다고 감리해준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전직 LH 직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엉망이구나. 따라서 LH가 하청업자들과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 중에 정관, 즉 LH 출신이 있는데 하고는 이미 계약한 거를 백제화한다라고 했습니다. 11건 648억 원짜리 공사를 날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LH 출신을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약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소송 걸 겁니다. 그 소송을 무릅쓰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LH가 바뀌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욕 직사에 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안 했지만 이미 선정해 놨어. 그런데 거기에 LH 출신 직원이 있어. 거기도 계약 안 하겠다. 이것도 소송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해 놓은 것들도 다 스톱된다. LH 직원이 있으면 안 하겠다 이겁니다. 욕을 먹어야 바뀌지 장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장관들이 자기 몸보신 아우 나는 윤 정권이 뭐 탄핵을 당해도 나는 뭐 장관이 중요하지 뭐 내가 어디 욕먹고 손에 피 묻힐 일이 있어 이렇게 나가면은요 정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본인도 골로 갑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 탄핵 시위가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일어날 때 그때 제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그분이 그때 기독교에 상당히 몰입해 있었었죠. 그래서 자기가 신학대학 가려고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기독교 단체들은 반촛불 시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단체에 가서 어떤 뭐 고해의 고백이라 그럴까? 고해 성사의 형태라 그럴까? 아 나는 뭐 그런 미신적인 거 하지 않았고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어떤 그렇게 선언만 해도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섰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반체제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서 박근혜 지키자고 하면서 탄핵 넘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여성이라서 그랬을까요? 탄핵하려니까 또 얌전히 나오고 얌전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얌전히 나오고 집으로 가려니까 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문재인이라는 시대의 인물을 맞이해서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 박정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이기보다는 유경수의 딸이구나. 유경수 이미지를 더 강하게 본인이 선택했구나. 현모양처형. 사실 육여사도 현모양처형의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지 메이킹이 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정부는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얌전하고 착한 여자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을 하려면 강력해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양평고속도로 건국부터 LH 문제까지 치고받고 욕을 먹든 말든 갑니다. 욕먹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목소리 올리겠지만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유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지율은 똑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여성인데도 안 쓰겠다 하는 건 그건 필요하겠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을 써서 일을 시킨다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자,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그 장관은 겁이 나서 현장 안 갔어. 근데 그럼 차관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차관이 누구냐? 이기순 씨입니다. 이분도 여성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테러 당할까 싶어서 못 갔다 그러면 차관이라도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버텨야지. 지휘해야지. 여성이기 때문에 안 간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장관 차관 하지 말고 공무원 정부 밀을 먹지 말아야지. 이 새만금 잼버리도요, 이 업무 조정을 하고 뒤에서 후달개는 국정원이 있었으면 됐을 겁니다. 근데 국정원을 국내 정치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권이 묵사발을 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진 부서가 없잖아요. 결국 중앙정부에서 여가부 일인데 여가부는 장관이 못 가겠다 그러고 빠지고, 그러면 총리가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성이니까 못하고. 왜? 모든 장관이 대통령의 장관이지 총리의 장관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북도가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거 캄프락치하기 위해서 공사업주 붙잡고 공사기간, 생사기간 12일만 버티게 해달라고 하는데, 야, 그걸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장관이 컨트롤도 못하고 자기 자신은 안전한 변산에 가 있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거 위기관리 정부고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똥 치우는 게 가장 급선무인 정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관이 무조건, 제가 계속해서 전두환 모델을 발자 그랬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땡전 소리 들어가면서 전방부대 가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소방서 찾아가고, 새벽같이.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여서 서울올림픽을 하고, 박정희 사후에 그 혼란을 극복하고 흑자경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뛰어야 되지만 장관들도 자기 판단으로 뛰어야 돼요. 언제 물어보고 합니까? 우리 군대가 천안함 사건 때, 연평 사건 때 물어보고 하다 당했다고 비난하는데 공무원들은 더 하잖아요. 장관이 저 모양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성 장관으로서 진짜 잘라야 할 사람은 박순애보다는 오히려 김현숙 씨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보게 되면은 윤미향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하나 운동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됐어. 그건 그거대로 문제야. 그런 여성 정치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더 액티브하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 장관으로 나서서 소식껏 활동해야 됩니다. 자기 경력 쌓기로는 그런 데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김현석과 원희룡, 박순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